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집이 참 멋집니다. 동네도 깔끔하고 참 좋은데요. 이 집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게 4억 2천만 원. 그런데 쭉 유찰이 됐고 2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낙찰자는 미납을 했죠. 최저 매각 가격 2억 정도의 10%가 입찰 보증금이었으니까 약 2천만 원 정도 보증금을 날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거 왜 미납했을까?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선 현장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양평 용문면입니다. 용문면 좋죠. 살만한 동네입니다. 자, 경매물건 여기 있고 이 동네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동네가 조성되어 있고 좀 넓게 보면은 용문면 시내가 여기 있고요. 경매물건 여기 있습니다. 멀지 않죠. 시내 접근성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문면에 가보시면은 용문면이 시내가 상당히 큽니다. 강원도에 사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커요. 살만해요. 여기 역세권이고 경매물건은 땅은 140평, 집은 57평, 상당히 크네요. 2021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 경량철골 구조입니다. 자, 이게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을 주변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조금 예전 모습이고 현재는 나무들이 좀 더 컸습니다. 이런 모습. 여름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마당이 보이고요. 이 집은 거의 남양집이에요. 자, 경매 정보지에 있는 사진을 보면 집이 깔끔한데 화질은 안 좋네요. 저기 마당에 현무암 판석을 깔아가지고 깔끔하게 포장을 해놨고 데크하고 가제보가 보입니다. 여기 데크 굉장히 깔끔하죠? 현관 앞쪽에 이렇게 작은 썸눈 같은 게 보여요. 자, 집의 평면도를 보면은 우측에 있는 게 1층입니다. 이 1층이 34평. 요거 빨간 부분 빼고 34평입니다. 현관 들어가서 거실, 주방, 욕실, 방 하나. 1층에 34평인데 방 하나가 있으면은 이게 어마무시하게 넓은 공간일 겁니다. 자, 여기 주방 뒤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면은 2층에 방이 하나, 두 개 있고요. 방 두 개, 거실,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2층은 25평이에요. 25평인데 방 두 개, 거실. 이것도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집이 공간이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찰자는 왜 미납을 했을까? 우선 임차인 권리 분석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대요. 이 말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보증금을 보니까 5천만 원입니다. 얼마 되지 않네요. 그런데 이게 소액 임차인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 2,500만 원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대요. 배당 신청했고요. 나머지 미배당된 거 2,5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경매 정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소유자를 만나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임대차 등에 관하여 문의를 했는데 소유자가 하는 말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언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요거 임대차 이미 해결된 사안이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 임차인이 있잖아요. 이 임차인은 경매법원에다가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권리신고를 했냐면은 저 보증금 5천만 원 있습니다. 원래 1천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 4천만 원을 증액해서 현재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재계약했습니다. 라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말이 다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집이 낙찰이 됐습니다. 2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낙찰자 이름이 편의상 노랑이라고 할게요. 노랑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임차인도 이름이 노랑입니다. 이게 뭐지? 혹시 낙찰자와 임차인이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인가? 노노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명이인이 아니고 동일인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보니까 문건 접수 내역인데 3월 26일 날 2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리고 같은 날 3월 26일 날 낙찰받은
최고가 매수인이 자 신고를 하는데 무슨 신고를 하냐면은 차액 지급 신고를 합니다. 차액 지급 신고. 이게 뭐냐면은 경매에서 돈을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경매에서 배당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저 어차피 배당 받을 거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만 대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낙찰자 노랑은 요 최고가 매수인은 경매에서 이미 배당이 받을 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동명이인이 아니고 동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낙찰받은 사람은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2억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미납을 했죠.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자, 정리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소유자는 임대차가 해결된 사안이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임차인은 법원에 5천만 원 권리 신고를 했습니다. 돈 받을 거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났다고 했고 임차인은 자기가 5천만 원 받을 거 있다고 했고 야, 그럼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 거야? 자, 세대 열람을 하게 보니까 이 집에는 세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요 1번은 집주인, 소유주 세대, 2번은 임차인 세대입니다. 2016년부터 두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 집에 거주를 했으니까 이 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겠죠. 그러니까 낙찰받을 때 집에 대해서는 아마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살아보니까 이 집은 2억 4천 정도에 낙찰 받아도 돼. 내가 어차피 받을 돈도 있으니까 그 정도 낙찰 받지 뭐. 이런 확신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납을 했죠.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합니다. 분명히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자신이 입찰 가격을 산정하고 받을 돈까지 계산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집이 2021년도에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 소유자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이제 전입은 2016년입니다. 이 집이 준공되기 전부터 이 집에 전입되어 있었어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이 집은 2013년도에 허가를 받고 2013년도에 착공을 했지만 사용 승인은 2021년도에 된 거죠. 그 사이에 소유주하고 임차인이 모두 여기 전입을 한 거예요.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사롭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낙찰자가 임차인이죠. 왜 2천만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미납을 했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